카카오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AI 관련된 그 모멘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관련된 리포트들도 좀 나오고 있고, 최근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카카오에 대한 앞으로의 이제 좀 방향성이라든지 카카오가 나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썸네일에도 이제 써드렸듯이 결국은 플랫폼 체류 시간이 핵심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 측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체류 시간을 20% 정도 증가시키겠다라는 목표를 현재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를 보시면 되고, 카카오에 대해서 AI 관련된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카카오의 AI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AI는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통해서 체험해야 되잖아요. 소비자가 AI를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기기가 뭐죠? 당연히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은 없고요. 스마트폰은 사실상 컴퓨터에 준하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AI 서비스를 구현하고 소비자가 체감하기에 가장 적합한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PC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로 가면 당연히 사용자가 많은 구글, 뭐 네이버, 카카오, 그죠? 요런 거를 통해서 또 AI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소비자의 접근성이 너무너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AI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련주로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주가 반등도 물론 그에 따른 영향이 있다라고도 봐야겠죠. 기사부터 한번 볼까요? 네, 카카오 김범수 누적 기부 1,000억 넘겼다. 꾸준한 기부 지속하고 있다. 뭐 사회 환원을 약속을 했고 약속한 뭐 사회 환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주가적으로는 정신화 대표의 행보가 조금 더 중요하겠죠. 정신화 대표 취임 1년 만에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콘텐츠 부분을 비롯한 기존 사업 매출세는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다. 카카오는 이제 여러 가지 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네이버보다는 이제 쓴사업 부분에서의 성과가 조금 부족해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게, 기존 사업이 안 되거나 망하고 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은 계속해서 캐시카우로서의 매출을 받쳐줍니다. 근데 신사업 부분에서의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신사업이 안 되면 일단 기본 매출은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신사업이 잘 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뛰겠죠. 그럼 주가가 하방 경직성은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카카오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회사 차원에서도 이제 보다 적극적인 배당을 검토하면서 도입할 방침이지만 충분한 재원 확보를 위해 AI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B2C 서비스를 통해 중장기 성장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요 B2C AI가 이제 네이버도 앞으로 할 거고 카카오도 할 거고 삼성전자도 갤럭시 스마트폰을 부분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AI 매출은 B2B 기업과 기업 간에 많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B2C로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이 이 AI 시장의 성장 과실을 매입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사주 2626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1억 원 매입을 했는데 물론 1억 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던 간에 적더라도 주주 환원의 책임 경영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제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요걸 보고 1억 원밖에 안 샀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대표가 의지를 보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 매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22년에 6조 원대, 23년에 7조 원 중반, 24년 7조 원 후반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플랫폼과 컨텐츠 부분도 견조한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영업손익 보시면 5천억대, 4천억대, 4천억 후반대 캐시카우는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사업만 플러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성장에 대한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카카오 관련된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온 건데 AI 라인업 구축이 관건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죠. 카나나를 시작으로 쇼핑 추천 기능에 특화된 AI 메이트, 쇼폼 형태의 AI 솔루션, 포괄적으로 적용된 PD 형태 신규 탭 오픈 AI와 협업해 준비하는 톡 기반 금융 모빌리티, 엔터, 동사이주 버티컬 세그먼트가 포괄될 여지가 있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연내까지 출시하는 세부 전략을 공개했다. 말은 좀 어려운데 결국은 AI를 신사업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요 쇼핑 특화 AI 메이트의 카카오 내부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카카오 안에서 쇼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떤 상품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오래 받는지를 그 데이터가 또 저장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광고라든지 추천을 한다라는 거죠. 이미 PC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법인데, 이게 모바일 쇼핑에서는 그렇게 크게 뚜렷하게 반영시키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카카오가 그 부분을 이제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이죠. 광고와 커머스 중심의 매출 성장을 투영해서 톡비즈 매출을 그로스로 반영했고, 이 톡비즈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그 채팅방 채팅 목록에 광고를 넣는 시스템이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꾸준히 좀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그 하나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역시 이제 AI 에이전트를 추구하고 있다. AI가 포커스라는 것을 역시 이제 밝히고 있고요. 카카오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연내 카카오톡 체류 시간 플러스 20% 향상을 위한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플랫폼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무조건 기업은 돈을 법니다. 머무르기만 해도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벌죠. 네, 왜냐하면 광고 단가는 체류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하루에 1시간 쓰는 사람이 2시간을 쓰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늘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남아있는 동안 광고를 좋던 싫던 많이 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투입되는 광고 단가는 높아집니다. 체류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은 돈을 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체류를 많이 하면 그 안에 있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죠. 결국은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모멘텀이 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최근에 이제 시도했던 게 카카오 펑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펑이 뭐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보시면 카카오톡 뒤에 펑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살짝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짧아요. 짧은 동영상이고 없어집니다. 바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도해서 체류 시간 증가를 하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별 성과는 없었어요. 사실 펑은. 그래서 펑은 성공하지는 못한 서비스다. 근데 이제 카카오가 이렇게 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체류 시간을 높이기 위한 이런 서비스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일정 부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카카오톡 체류 시간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고, 이게 된다면 카카오의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겠죠. 카카오톡을 쓰시면서 요거는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카카오톡 사용 시간이 나도 모르게 늘어난다. 네, 그러면 카카오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도 투자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수 있겠죠. 다음에 그 다른 증권사에서도 또 나왔죠. 교보증권에서도 역시 나왔습니다. AI 메이트 도입으로 코어 비즈니스 가속 시도. 하나같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AI죠. 네,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일주일 전 이제 영상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규 탭에서는 발견 영역을 이제 출시하면서 이미지 쇼폼, 피드 지면 확보를 통한 이용자 체류 시간 증가. 여기도 체류 시간 증가가 나오죠. 이게 핵심이니까. 광고 매출 성장 목표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리고 오픈 AI 협업. 요게 아직 뭔지 정확히는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픈 AI와 어떤 식으로 협업하는지 그걸 봐야 돼요. 오픈 AI의 챗 GPT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과 손을 잡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IBK 투자증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역시 제목을 보시면 AI가 빠지지 않죠. 카카오톡 최강의 AI 서비스로 진화한다. B2C를 도입하기에 알맞은 기업이다. AI에서 그렇다는 거죠. 생성형 검색과 AI 메이트, 카나나, 오픈 AI 협업 서비스를 4가지를 올해 출시될 예정이다. 메신저뿐만 아니라 검색, 쇼핑, 지도, 금융, 모빌리티 다양한 분야로 AI 적용을 확대하겠다. 우선은 생성형 검색으로 AI가 정보를 요약해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 요게 어느 정도까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챗GPT 들어가면은 이제 요약 서비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카카오에서 바로 좀 더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카카오에 대한 이용률, 즉 이제 체류 시간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실현시키는지를 보시면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바닥은 다져줄 수 있는 기본 매출이 있고, 신사업만 플러스 알파가 되면 퀀텀 점프를 하는데 그게 AI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망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릴 때 일주일 전 시점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 기술적인 부담을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실 분들은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관점이 좋겠죠. 요게 이제 저항대가 있어서 아마 45,000원을 한 번에 뚫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눌림 이후에 재반등, 눌림 이후에 재반등 이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뭐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술적으로는 45,000원 저항이 거의 임박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좀 눌림을 기다리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카카오의 성장성은 AI가 핵심이니까 카카오가 AI에서 어떤 핵심적인 서비스를 내놓는지 체류 시간 증가를 이끌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카카오의 주가를 전망하시면 꽤 좋은 예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